안녕하세요.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여사입니다. 석세스 에이징, 노화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뇌과학의 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본격적으로 일부 끊임없이 발달하는 뇌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전자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절대적으로 결정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제한한다. 유전자는 유전자 발현에 적합한 환경을 기다리면서 몸속에서 휴면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 그러다가 어떤 외부 자극 또는 내적 자극이 일어나면 잠자던 유전자를 깨워서 활성화하거나 잠재워서 정지시킨다. 뉴런이 우리가 학습할 때마다 서로 연결되지만 유전적 제약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것은 키 작은 유전자를 갖고 태어났다면 아무리 연습을 해도 NBA 스타, 농구 스타가 될 가능성은 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청각 기억, 이런 유전자를 낮게 갖고 태어났다면 음악가로서 명성을 높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중에도 또 특별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완전히 절대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유전자는 가장 대략적인 사항만 설정한 인생 대본을 준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런 반응이 우리 뇌의 신경 배선과 화학 반응을 바꿀 수 있고, 이런 변화는 우리가 미래에 발생할 사건에 반응하는 방식과 어떤 유전자를 활성화하고 정지시킬지에 영향을 미친다. 유전자가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은 우리에게 인생 대본을 주기는 주지만, 왜 드라마 촬영을 할 때 연기자들이 그 애드립이라고 그래가지고 대본에도 없는 걸 집어넣어서 하기도 하고, 드라마를 하다 보면 이게 시청자들의 반응이 좋다 싶으면 대본을 바꿔서 그 단역이 조금 비중이 더 많은 조연으로 되기도 하고, 주인공이 갑자기 사망을 한다거나 어디 외국으로 떠난다거나 하는 것처럼 도중 하차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전자가 우리에게 준 인생 대본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만들지는, 우리가 주인공인 인생 드라마는 어떤 식으로 만들지는 우리 자신이 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 대본을 완전히 바꾸어 버린 사람들, 나는 처음에 완전 단역밖에 안 되고 지나가는 엑스트라, 지나가는 행인 1, 2, 3 이 정도밖에 안 됐는데 완전 나를 주인공으로 바꾼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연령대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작업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멋진 분들을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줄리아 허리케인 호킨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은퇴 교사로 원예 분재에 취미가 있었어요. 그러다가 75세에 처음 육상 경기를 시작했어요. 75세에 육상 경기라니요. 그래서 미국 시니어 올림픽 사이클 종목에 나가서 금메달하고 동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여기서 도전은 그치지 않고 100세에는 또 다른 종목에 도전했어요. 101살에는 미국 시니어 올림픽 단거리 종목 100세 이상 여성만이 나가는 그런 종목에서 최고 기록을 세웠답니다. 이 줄리아 허리케인 호킨스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바른 체형을 유지하고 과체중을 조심하고 잠을 잘 자고 운동과 훈련을 계속하는 것이 비결이에요. 한계에 도전하는 것과 기진맥진하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결코 무리하면 안 돼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2017년 미국 시니어 올림픽 단거리 종목에서 우승하고 나서는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내 나이가 101살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60세나 70세쯤 된 것처럼 느끼죠. 101살에 완벽할 수는 없겠지만 무엇도 나를 멈추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녀의 도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년 뒤 102살에 60m 종목에 출전해서 세계 신기록을 수립했어요. 그리고 한 말, 나는 독립적이고 무언가 다른 일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시험하는 일, 발전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좋아요. 그리고 103세에 50m, 100m에서 금메달을 땄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103세까지 살아있다는 것. 103세까지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103세 노인 하면은
지팡이를 짚고 다니거나 아니면 잘 걸어 다니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모습, 이런 걸 상상을 하잖아요.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는 사람들의 삶에 빠지지 않는 것이 무엇일까요? 자기 자신을 시험하고 발전하고 노력하려는 태도, 나이를 불문하고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는 의지의 힘이라고 합니다. 뇌가 가장 좋아하는 게 새로운 일을 시도하는 거잖아요. 뇌는 익숙한 걸 좋아하지 않아요. 새로운 일을 할 때마다 깊은 주름이 한둘씩 새겨진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소개할 사람은 기타리스트 세고비아예요. 저는 세고비아 옛날부터 말을 많이 들어서 그냥 이게 브랜드 이름인가 보다 했는데 그 이름을 따서 세고비아 기타라고 했나 봅니다. 그는 93세에 새롭게 연주 투어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94세에 사망을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하루 5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다고 말했답니다. 그래서 인터뷰한 사람이 물었어요.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대답. 이 한 구절이 연주하기가 까다롭네요. 근데 이거는 이 사람만이 아니라 그 첼로의 대가 파블로 카잘스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도 80세에도 연습을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이분한테도 또 물었죠. 아니, 지금은 완벽한 대가인데 왜 그렇게 연습을 열심히 하세요? 물었더니 더 잘하고 싶으니까요. 공통점들이 있죠. 모지스 할머니를 소개하겠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본명이 애나 메리 로버트슨이에요. 근데 이 할머니가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것은 75세예요. 그래서 75세에서 101살까지 그림을 그렸답니다. 그러니까 한 30년 가까이 그림을 그린 거죠. 그것도 인생의 후반기에, 인생 제3막에. 모지스 할머니의 그림은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을 비롯한 여러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모지스 할머니가 그린 그림 중 한 점은 백악관에 걸려 있으며 기념 우표로도 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기념 우표로 제작된 그림은 91살에 그렸대요. 그리고 또 알마 토머스라는 분도 있어요. 이분도 75세에 첫 번째 미술전을 열었어요. 휘트니 미술관에서 단독 전시회를 연 최초의 아프리카계 미국 여성이고 스미스소니언 박물관과 백악관에 작품이 전시되어 있어요. 이분들의 특징이 보면 보통 인생이 이제 거의 다 저물었다 싶은 70대 후반, 그때 뭔가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분은 우리가 많이 아는 분이에요. 누구냐면 왜 KFC라고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아시죠? 그 매장 앞에 보면 백발의 노인이 하얀 양복을 입고 지팡이를 짚고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분이 할랜드 샌더스라고 이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만드신 분이에요. 이분의 이력은 정말 더 대단해요. 1890년 인디애나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고 8세 아버지를 잃었어요. 그래서 의욕이 없던 아이는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다시 돌아가지 않았대요. 17살에 이미 일자리 4곳에서 해고를 당했고 단순 노동직을 전전하면서 일평생 거의 파산 상태로 보냈답니다. 그가 했던 일은 증기기관차 화부, 농장 일꾼, 대장장이, 군인, 철로 소방관, 마차 도장업자, 전차 차장, 수의, 보험 판매원, 주유원 그런 갖은 일을 했지만 한 일자리에 정착하지도 못했고 돈도 모으지 못했대요. 그러다가 50세에 그 고속도로 대로변에 있는 음식점에서 식당을 했는데 그것도 겨우 그냥 명맥만 유지하다가 62세에 파업을 했대요. 보통 1952년도 그 당시 그 샌더스가 살았던 시대에 수명이 65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2세인 이 샌더스에게는 남은 수명은 한 3년밖에 남지 않았던 거죠. 평균적으로 보면. 그러던 그가 오래된 가족 요리법을 손에 넣어서 프랜차이즈 식당을 열었대요. 그 음식점이 지금 세계적으로 유명한 KFC,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인 거죠.
근데 그 또한 62세에 상상했던 그 회사를 만들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회사로 만들었는데 90대까지도 계속 KFC의 그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조언을 했대요. 89세의 샌더스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은퇴하실 생각은 없나요? 그랬더니 그가 없습니다.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65세에 은퇴하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잖아요. 아담은 죽는 날까지 일했습니다. 나는 건강과 능력이 허락하는 한 끝까지 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년에 스포츠 경기나 사업, 예술 활동 같은 새로운 일을 시도하면 삶의 질과 기대 수명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다고 내 인생은 이제 끝났어. 내가 이제 와서 뭘 시작하겠어. 하지 말고 노년의 삶을 좌우하는 것은 이렇게 오픈마인드, 열린 마음과 호기심이라고 해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고 계속 무슨 일을 해보려고 그러고 관심을 갖고 그리고 또한 이런 개방성과 호기심이 있으면 건강과 장수와 높은 상관관계가 있어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어요. 남들에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으로 인식이 되고요. 이렇게 소개해드린 분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제 인생의 막이 내렸다고 생각하는 그런 시기에 다시 새로운 인생의 막을 올리고 활기차게 살아서 자기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를 맞았던 거예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바꿀 수 있었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 내가 죽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무궁무진한 게 많구나. 나이는 나의 일을 방해할 수 없고 내 발목을 잡을 수 없다. 아니 100살이 넘어서도 달리기 육상대회에 나가는데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뇌는 끊임없이 발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뇌와 함께 활기찬 삶,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계속 꼬알여사는 석세스 에이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까지 좋은 정보 꼬집어 알려드리는 꼬알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